주역은 인간 삶의 모든 단면을 담은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괴인, 몽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몽괴는 주역의 64궤 중 네 번째 궤입니다. 이 궤는 사람의 성장 과정, 그 중에서도 무지 상태에서 배움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궤상, 궤의 모양은 산수몽입니다. 몽괴는 위에는 산, 아래에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이하면 산 위에 물이 있는 형상인데 물은 아래로 흘러가려 하고 산은 그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는 무지하고 혼란스러운 상태, 즉 배움이 필요한 시기를 뜻합니다. 한자몽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주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어리석음, 무지, 덮다, 가리다. 즉 무지한 상태지만 아직 가능성이 많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몽괴의 핵심 주제는 배움의 자세입니다. 누구나 처음은 모른다. 하지만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자만이 성장한다. 몽괴는 배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자세와 태도라고 말합니다. 괴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하구 동몽, 동몽구아. 내가 어리석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나를 찾아야 한다. 즉, 배움은 스스로 원해야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몽괴의 각 효는 배움의 단계나 태도를 상징하는데 총 6단계로 구분합니다. 그중 초육은 몽괴에서 가장 처음, 가장 아래에 위치한 효로서 이 효는 무지의 시작점, 즉 아직 방향도 못 잡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 하니 적절한 교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억압하거나 강제로 누르기보단 잘 가르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면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유기는 진심으로 배움을 원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몽괴에서 유기는 가장 이상적인 배움의 자세를 보여주는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진지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스승과의 관계도 잘 맺고 그 배움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앞에 초육이 가르침이 필요한 아이였다면 유기는 가르칠 가치가 있는 제자를 말합니다. 초육은 무지한 시작, 유기는 겸손하고 바른 배움의 자세, 육삼은 여기서 삐끗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면서 아는 체하고 나서는 상태, 즉 위험한 자기 착각을 나타내는 효입니다. 행동을 시작하는 위치인데 아직 중심 중정을 잡지 못한 애매한 자리입니다. 무룡취녀, 그 여인을 취하지 마라. 견금부, 귀금 속을 가진 남자의 외면만 보고 혹한다. 불유궁,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을 잃는다. 무유리, 이로운 바가 없다. 이것들을 쉽게 말하면 겉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사람이나 지식을 따르려 하지 마라. 배우지 않고 아는 체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 이것들은 자기도 배우지 않았으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거나 허영과 허세로 자기 위치를 착각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나타냅니다. 이번엔 몽괴의 네 번째 효, 육사를 알아봅시다. 앞에 육삼에서 한껏 오만해진 태도를 봤다면 육사는 그 반대, 배우고자 하는 자를 바르게 가르치는 스승, 즉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육사란 일반적으로 신하 또는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아래 초육, 육이 육삼을 인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육사효사를 보겠습니다. 곤몽 어리석음을 교화하려 애쓴다. 린 곤란함이 있다.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지한 자를 가르치는 게 쉽지 않다.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못 알아듣거나 스스로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자리는 노력은 하지만 결과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효는 의도는 좋지만 현실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만 준비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승도 참된 인내와 노력, 자질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몽개의 핵심 요인 6호. 바로 진정한 스승의 자리에 대해 가보겠습니다. 몽개의 전체 흐름에서 보면 여기는 가장 이상적인 스승이자 진정한 지도자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6호란 다섯 번째 자리, 주역에서 지도자의 자리, 왕의 자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음요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바로 겸손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뜻합니다. 6호의 효사는 동몽길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잘 가르치면 길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무지한 일을 가르치되 인내하고 부드럽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가르친다. 그렇게 가르치면 결국 기람 좋은 결과이 온다고 풀었을 수 있습니다. 6호의 지도자는 엄하거나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제자의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 이게 바로 이상적인 교학 관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승은 잘 가르치고 제자는 잘 배우고자 하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옵니다. 이제 몽개의 마지막 효, 정점을 찍는 상육에 대해 보겠습니다. 앞에 초육에서 6호까지는 무지 배움, 가르침 참된 스승의 흐름이었다면 상육은 이 과정을 지나쳐 버린 사람, 즉 더 이상 배우지 않고 스스로 다쳐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상육에서 상은 여섯 번째, 가장 마지막 자리를 뜻하고 구는 양요, 강하고 확고한 기운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몽개에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상육의 효사를 보겠습니다. 경목무지를 쳐부순다. 분리위구, 도둑질하려 하면 이롭지 않다. 이어구, 도둑을 막는 것은 이롭다. 쉽게 말하면 무지를 힘으로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에 더는 배울 생각이 없고 스스로 무지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통제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건 도둑질 같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배움은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는 데 써야지. 남을 지배하려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렇듯 상육은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배움이 오히려 교만이 될 때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배움은 자기를 닫고 악을 막는 데 써야 하며 배움의 마지막 단계일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경고를 나타냅니다. 이제까지는 몽개의 고전적 해석과 효사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현대적 시각에서 우리 일상과 사회, 인간관계, 교육, 자기성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몽개의 본질은 배움과 성장입니다. 몽은 어릴 유, 어리석을 몽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움이 필요한 미성숙한 상태죠. 그리고 그 미성숙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말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몽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지식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학생, 다 안다며 아는 척하는 동료, 나는 이만큼 배웠으니 가르쳐 줄게 하면서 교만해지는 리더. 몽개는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것보다 배움의 방법과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인과 친구 사이에서도 몽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6.3이나 상육처럼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에 대해 배워가는 중이야. 이런 마음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몽개의 가장 현대적인 핵심은 겸손한 배움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를 줍니다. 이직, 연애, 육아, 인간관계, 실패, 슬럼프.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무지의 상태, 즉 몽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지하다는 걸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스승을 찾게 되고 조언을 귀담아 듣고 배워서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몽개는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모른다는 걸 모르면 그게 진짜 문제라고 말해줍니다. 몽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가장 많이 배운 자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모르는가? 이것을 아는 게 배움의 시작이다. 아무에게나 배우지 말고 바른 스승을 선택하라. 배우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오래 걸리니 인내하라. 아는 자는 모르는 자를 돕되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 요즘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건 뭔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지 상태에 있는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우고 있고 그 사람은 유고 같은 참된 스승인가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나요? 아니면 판단하나요? 여러분 안에 육삼 같은 아는 척,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진 않나요? 배움은 나이가 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매 순간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다시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걸 아는 자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